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댄스 용재단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아직 소액으로 잔잔바리 매매만 하고 있는 주린이입니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돈이 움직이는 판이다 보니 도박하긴 싫었기에 서점에서 이런저런 주식책도 읽어봤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식견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종목을 잡아라, 이것이 매수 신호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등등 대부분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반대로 내 종목이 위험하다는 시그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매수한 종목일지라도 어떠한 시그널이 왔을 때는 과감히 포기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소장님께서도 아무리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지만 과감히 포기하는 종목들의 유형이 있을까요? 내 종목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신호가 따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매도는 크게 결국 두 가지지. 매도는 크게 두 가지야. 내가 수익을 많이 봐서 팔아야 될 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절을 해야 될 때, 그때가 두 번째지. 그래서 매도의 관점은 이제 크게 두 개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자,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는데 해당 종목이 상승이 잘 나와. 그래서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 근데 이거에 대한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뭐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어떠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떠한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냐. 매수를 하고 싶은 거는 좀 더 싼 가격에 잡고 싶은 거고, 매도를 하고 싶은 거는 좀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은 거고, 직설적으로 좀 얘기한다 그런다면 어디에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되거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회답을 과연 명확하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걸? 이거 마치 이거랑 똑같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도대체? 이것만큼 가장 큰 난제가 뭐야? 우리 미용실 가서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정우성처럼 잘라주세요. 그러면 정우성처럼 잘라주나 그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야.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주식은 결국은 이 문제에 귀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난 십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답을 찾아내왔던 거지. 그래서 매매 기법이라는 게 나온 거고, 그래서 보조지표라는 게 나온 거고, 그래서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이 다 나온 거야.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가격이 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지표를 통해서 이 가격이 오게 되면 싸다고 판단을 하고, 또 반대로 어떠한 구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지점은 어떠한 데이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나 또한 지난 20몇 년 동안 주식시장의 저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주식시장의 고점에 대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결국은 답을 못 냈어.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구나. 인간은 태초에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랑 똑같은 질문이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우리가 지금 사람이잖아. 최초의 인류는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도대체 이 지구라는 행성은 어떻게 태어난 거야? 모르잖아. 알 수가 있나? 인류의 기원을 찾아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주식시장도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거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실마리가 보인다는 수준인 거지.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져서 바닥을 지키고, 여기서 차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면 여기를 저점이라 보고. 자, 매도는 그러면 고점에 대한 매도는, 어떤 사람은 내 목표 수익률에 근접을 했으면 매도를 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차트를 보면서 3일선과 5일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거래량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고. 결론은 이거에 대한 해답은 정확하게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정확하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 투자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위험하다는 시그널, 저도 그래요. 종목을, 어떤 종목들을 샀는데 이 종목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면 뭘 해야 돼? 매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매도를 한다는 건데, 이 매도에 대한 시점은 방금 내가 얘기했다시피 정확하게 어떠한 특별한 그런 걸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보통 객관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내가 생각했던 가격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를 가장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많이 보지. 나 또한 그래. 나 또한 종목을 볼 때 내가 생각해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만큼만 감당하는 게 맞아.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내가 어떠한 종목을 샀어. 이 어떠한 종목을 이거를 매도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을 해. 근데 이 손실폭을 지금 내가 감내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100억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종목을 커트를 하면 10억의 손실을 봐. 10분의 1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큰 타격이 있을까? 크게 타격이 없지. 100억에서 10억 날아가는 건데 90억이 있는데 90억 가지고 벌면 되는 건데, 난 그만큼 또 벌 자신이 있는데 뭔 말인지 가지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랄 거란 말이야. 10억을 날리는데 10억이 공중분해 당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팔지도 못하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손실만큼만 나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매도에 대한 타이밍으로 잡는 것도 맞아. 난 이게 40% 빠져도 상관없어. 왜? 40% 빠져? 돈 갖다가 더 집어넣어서 추가 매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는 거고, 40% 빠지면 완전 계좌가 작살나겠는데, 그럼 나는 손절선을 마이너스 20% 잡을래. 여기 되면 무조건 빠져야지. 그래서 빠지는 것도 맞는 방법이고, 어느 방법이 맞다고 할 수가 있을까? 없는 거야.
결국 종목에 대한 위험에 대한 거는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매매는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다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객관적인 사실들, 뭐 전 지지선이 얼마였고 전 저점이 얼마였으며 현재 이 회사가 뭐 어떠한 악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시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고 이거는 내가 좋아서 샀는데 회사 내용이 갑자기 좋지가 않게 되네, 회사 뭐 대표가 횡령 배임을 했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뭐 내용 자체가 매출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든지, 그러면 내가 감내를 하는 게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감내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서 앞으로 회사가 좀 더 어려워질 거라 생각이 들면 이것 또한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맞지. 결국에는 위험에 대한 회피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 플러스 주관적인 사실이 같이 섞여야서 내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결국은 저도 주식쟁이라, 이 세상의 모든 주식쟁이들이 마찬가지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이성으로만도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감성으로만도 매매를 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이성과 감성이 적절히 섞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 나도 차트상으로는 봤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왠지 마음으로 안 팔고 싶은 종목들이 있어. 페이크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가격을 일부러 갖다 다운시키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감정이 앞서니까. 그래서 밀고 붙였다가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반대로 감정이 너무 좋은데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들었을 때 커트를 했더니 반대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10번 그런다면 이 횟수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연습을 해야지. 근데 그 연습이 하루아침에 되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지. 결국은 산전수전 공준전 주식시장에서 겪어봐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주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그 누구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이때가 위험하다, 이때가 매수 적기다,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TV나 유튜브나 그 어디든 나와가지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다 저떻다 어려울 거다 뭐가 나을 거다 해다, 다 결국은 뭐야?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야. 어떠한 사람의 말이 100% 다 맞는 거 본 적이 있어? 없어. 특히 주식시장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운 게 10번 맞는다 하더라도 한 번만 틀리면 역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식 유튜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결국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에 뭐 흔히 잘한다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그 사람의 매매 스킬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는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네 말을 듣는 게 아니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생각을 하세요. 시청자분들보다 제가 매매를 잘하고 내가 뭐 주식을 잘해서 그래서 내 말을 경청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는 너보다 원래 잘해. 난 앞으로 그리고 너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 근데 그 성장을 갖는 데 있어서 너가 나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난 너의 방송을 보는 거고 너가 너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들의 말을 들어야지, 단순히 맹목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그러면 그건 종교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느님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의 부처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에게는 딱 그 정도까지만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본인의 스스로의 스킬과 능력을 더 가꿀 생각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